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그 시간들을 특별한 의미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다. 서른한 살 청년 재훈 씨. 그의 청춘 일기를 만나본다. 아예 안 아프고 태어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걷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 모르니까 지금의 제 몸이 너무 좋아요.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야 할 의족을 착용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아침에 의족을 잘못 신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약간 삐뚤어지거나 의족 신을 때 실리콘을 뭐 약간 앞으로 씌우거나 뒤로 씌우거나 하면 의족에 살이 닿아요. 물이 닿거나 하면 하루 종일 붓고 아프고. 아침에 되게 잘 신어야 하루 종일 편해요. 8년 전 절단 수술을 한 오른쪽 다리에는 의족을, 왼쪽 다리에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재훈 씨.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손과 발을 동시에 이용해 운전하는 출근길. 오른쪽 바 의족으로 악셀을 밟는데 감각이 없잖아요. 의족이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눌리는 게 얼마나 많이 눌렸나 이런 걸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오작동할 때가 조금씩 있죠. 손이랑 발을 병행해요. 그래서 조금은 특별한 운전 방식이지만 싱싱 달리는 차.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기업이다. 입사 3년 차인 재훈 씨는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는 모든 계약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요만큼 있는 거고 이미 체결 끝난 게 다 요만큼 있는 거고. 재훈 씨는 입사 당시 수화암으로 인한 장애를 딛고 서울대학교에 진학. 벤처 회사를 운영했던 경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던 벤처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만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내가 뭔가 입찰을 냈을 때 나는 작은 실수를 했는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1년치 매출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달려있는 일들인데 처음에 되게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법들이나 규정들을 처음 공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그게 부담이 좀 많이 됐었어요. 이제는 계약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팀 내 제일로 인정받고 있다. 일단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지원시험 근무를 하다 보면 전혀 뭐 그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항상 옷고 다니거든요. 계약 쪽에서는 경력은 얼마 안 되지만 이미 베테랑이에요.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재훈 씨가 서울의 한 미술관을 찾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매주 문화 공연이나 전시나 문화 콘텐츠들을 리뷰하는 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많이 하게 되지만 그래도 전시나 이런 박물관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보고서 매주 한 개만 보고서 한 개만 리뷰할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보려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 근교에서 일어나는 전시나 뭐 공연들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와서 보려고 하고 있어요. 라디오 프로그램의 공연 전시 평론가로 변신하는 시간. 보고 왔는데 이상적으로 보고 왔는데 정작 리뷰를 하거나 이렇게 글을 쓸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인상 깊었던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다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기분이나 감정이.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인 만큼 전시의 내용은 물론 미술관 내 시설까지 꼼꼼히 점검한 후 미술관을 나선다.
광화문역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평지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장애인들도 오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휠체어 분들도 들어가셔서 층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추천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라디오 프로그램의 원고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는 재훈 씨. 지체장인 박재훈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 박재훈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볼 공연은 뭡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대학로 연극계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작품인데요. 바쁜 일정을 쪼개어 수많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한 후 매주 금요일 그 후기와 관련 정보를 전하고 있다. 휠체어도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목발을 짚으신 분도 무리 없이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급수와 상관없이 동반 1인까지 5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연극 소개 고맙습니다. 네. 끝. 이런 공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장애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리플을 달아주시고 할 때, 정말로 내가 하는 일들이 그냥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되죠. 재밌고. 다음 날 안녕하세요. 재훈 씨가 찾은 곳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의 모임. 오늘 커피 강연에 커피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핸드 커피를 직접 내려서 같이 먹어보는 것까지 할 거예요. 남겨지는가? 커피에 대한 전문가 못지않은 설명이 이어지는데 우리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커피죠. 커피동호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책 모임이에요. 책 모임인데 저희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인원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자기가 취미로 갖고 있는 것이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내가 강사가 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은 강연회라고 저희 책 모임 안에 하나의 작은 모임처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초 책을 좋아하는 지인 서너 명으로 시작했던 재훈 씨의 책 모임. 이제는 120여 명의 회원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가 경제학에 대한 걸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거, DSLR로 찍기도 하지만 휴대폰 카메라로 잘 찍는 법이라던가 이런 거 강연도 했었고, 그리고 MBTI 성격 검사, 그리고 애니어그램 그것도 성격 검사인데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했었고. 모임의 중심에서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재훈 씨. 나름 좀 그리지도 않았어. 와 이거 되게 잘 그려진다. 피시나 달라? 뭘 그런데? 저거 오빠가 봐봐,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커피랑 맛있다. 글씨도 되게 잘 썼어. 캘리그라피 막 이런 거. 워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거, 특히 엑셀 같은 거는 네. 기능들이 많아서 좀 같이 배우면서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커피숍인지. 한국 맨사의 회원인 재훈 씨가 맨사 내 책 모임을 일반인들과도 함께하고 싶어 시작한 모임.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물론 저도 딱 볼 때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아요.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정말 좋은 친구고. 너무나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잠은 언제 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항상 뭐 열심히 하셔서 돈 받을 정도 많은 것 같고요. 네.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 재훈 씨는 종일 부지런히 걸어다니는 의족을 벗는 이 시간이 가끔은 낯설 때가 있다. 의족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여길 만큼 어느덧 익숙하고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력이 남아있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다리가 안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로 걷거나 뛰는 게 얼마나 편리한 건지를 잘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소아암을 앓고 치료의 후유증으로 왼발에 장애를 갖게 된 어린 시절. 8년 전엔 오른쪽 다리마저 욕창이 생겨 절단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수술한 바로 다음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다리가 없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때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들여다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인가 싶고. 그쵸, 그때 그랬죠. 22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절단 수술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또 한 번 힘을 냈다. 제가 뭐 책 모임을 하든 뭐 회사 끝나고 굳이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뭐 라디오 리뷰로 활동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시간을 쓰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다니는 이유가 내 주변에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내가 그 사람들 도움이 되는 게 좋고 이런 걸 알아서인데 저도 피곤하고 저도 힘들고 다 그렇지만 그런 걸 참아내고 하는 건데 더 좋으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아예 건강하게 태어났다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 하는 재훈 씨. 공부법 강의도 그중 하나다. 공부법 동영상 사이트였어요. 계획 없이 이공부에다 정부했다 이공부에다 정부했다는요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서울대생들 중에서 좀 공부법이 독특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온 친구들이 있으면 모아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나 공부법을 가르치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서로가 공부했던 그 스토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런칭했었죠. 틈틈이 강연과 기고를 하는 것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려는 이유에서다. 며칠 후 오랜만이다. 재훈 씨가 서울의 한 장애인 자립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무 조건 없이 만났던 옛날 친구들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죠, 사실. 어릴 때는 의형제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되게 자주 만났었는데 일하는 것도 완전 다르고 사는 것도 좀 멀리 있고 또 이 친구도 워낙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옛날 친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서 생각하면은 애틋하고 보고 싶고 그러죠. 거의 1년 만에 만나는 두 사람. 재훈 씨는 얼마 전 독립을 하게 된 친구의 근황부터 챙겨 묻는다. 어때? 해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살다가 이제 혼자 살잖아. 기분이 자립한 지 얼마 됐지? 6개월 됐다. 벌써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아닌가.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저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엑스가 되게 나고 되게 나고 물 안 끄고 간 거. 물을 안 끄고 갔다고? 물을 안 끄고 갔다고? 화장실 물을 세수하고 물을 안 끄고 갔다고? 계속 틀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수도비 다 나가는 거잖아. 근데 수도대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위에도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했었어. 보면은 지난 후에 친구가 친구한테 집에 오니까 심심하려고 나가고 싶겠는데 한여름에 지난주부터 더웠잖아. 보일러 왜 켰어? 쉬려고 다 씻고 다니면 뭔가 꺼야 되는데 아까 못 끄고 왔다. 가스비는 네가 내잖아. 문과세 오늘 방이지. 이번 딸은 방이지. 자취생활 선배인 재훈 씨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들. 처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때가 새록새록 떠오른다. 내가 학교에서 기숙사 살 때 6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나도 그때 엄마 아빠 품을 한 번도 안 떠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6년 동안 혼자 사는데 한 1년 정도 편하더라고. 1년 정도 딱 편하다가 2년째 되면서부터는 이제 빨래나 청소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야. 처음에는 그것도 재미는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네 말대로 밀리고
밀리고 나면은 옷 입는 것도 깔끔하게 못 입게 되고, 그지? 티가 나,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얘가 혼자 사는지 안 사는지 티가 나. 엄마가 하시는 일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 자취생 노하우를 전수해주며 친구의 자립을 내 일처럼 응원하는 재훈 씨. 모처럼 만난 친구와의 헤어짐은 아쉽기만 하다. 오늘 만나서 보니까 너무 좋고, 일단 친구니까 너무 좋고, 또 제가 장애인 당사자기는 해도 또 저는 완전히 그냥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소식도 못 듣고 이러는 게 많은데, 이 친구 만나면 이런 소식도 듣게 되고, 다음에 또 약속 다시 잡아서 집에 한번 자취방 있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 한번 가보려고. 며칠 후 하루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시간. 오늘 저녁에는 대학 친구의 집들이 초대를 받았다는데 동갑내기 친구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꾸몄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싱글일 때 그 친구의 모습과 부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를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기대가 많이 돼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라 그런지 친구의 신혼집이 자목 궁금해진다. 왜 이렇게 노예처럼 알겠습니다. 진짜 냄새가. 주연이 남편한테 밥을. 아니라니까 내가 했다니까. 이거 누가 내가 했다고. 미치겠네. 깨소금 냄새 폴폴 나는 두 사람. 빨리 결혼해. 좋아. 빨리. 그럼. 아직 일단은- 신혼이라서 좋은 거야? 일단 밥을 혼자 안 먹잖아. 그게 되게 좋아. 안정감이 느껴지지 집에 오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이니까. 어느새 재훈 씨의 결혼이 관심사에 오른다. 자, 갔다 오면 돼. 난 재훈이도 되게 장가 일찍 갈 줄 알았는데. 연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연애를 쉬지 활발하게 않고, 했지? 쉬지 않고.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 아. 나 그래서 아니. 재훈이가 제일 먼저 장가 가죠. 그래서. 자랑, 우회적으로. 연애는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고 미래를 약속하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대부분 결혼 얘기가 나오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저를 감당할 수 없었던 면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상대편의 부모님들이 저를 인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부모님과 대척해서 싸우는 경험을 하고, 그 싸움 과정에서 나의 편을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들 나름의 큰 친구 부부의 러브스토리에 귀를 기울이는 재훈 씨. 결혼과 사랑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외국에서 사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투게 되는데, 서로 이제 하면서 같이 함께 가시는 삶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단점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난 결혼을 하면 어쨌든간 서로 인생에 서로 포기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인생이 생기잖아요. 서로 포기하고 만들었던 새로운 인생이 생기는데, 그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진 인생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기억했으니까. 다음 날 일 마쳤어요? 이제 왔어? 지금 아직 마치 않고 있어요. 어머니, 이거 회사생활 좀 어때? 그 요즘 라디오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을 공연 많이 보러 다니다 보니까 일정이 좀 빡빡해져가지고 그게 좀 힘들고, 회사일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지가 커가지고 뭐 사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항상 안쓰럽고, 뭐 직장 다니고 하는 것들이 항상 안쓰럽고 그렇죠. 마음이 편할 리는 없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르는 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다. 여기 왔어. 뭐 해놨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뭐 해놨어? 미역국.
바로 재훈 씨와 어머니의 생일 축하 파티가 있는 날. 부모님은 재훈 씨를 위한 케이크를 준비했다. 초가 왜 4개냐면은요. 저 우리 아들하고 4월 차이 나요. 생일이. 그래서 우리 아들은 오늘이고 저는 5일날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요. 항상 거의 날짜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면. 사실 어머니 생일, 내 생일 붙어 있으면 제가 챙겨드리고도 어머니가 더 많이 챙겨주시게 되잖아요. 음식도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좀 받는 것 같아요. 재훈 씨의 생일은 부모님에게는 늘 특별한 날이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의 소원은 뭘까? 감사합니다. 너하고 생각이 같고 이상이 같고 또 이렇게 가는 길이 같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면 엄마는 그 이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잘할게요. 장성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재훈 씨도 준비한 게 있다. 어머니 여행 잘 다녀. 감사합니다. 와 제주도 가라고. 우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애가 많이 아팠었고 이렇게 곧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날이 있으리라 기대 안 했어요. 그래서 눈물 나요. 어린 시절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했었던 재훈 씨. 맏아들로서 든든한 모습이 부모님은 감사하기만 하다. 돌 사진이라고도 없어요. 진짜 돌 때는 뭐 생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는 뭐 이렇게 생사를 막 이렇게 드나든 상황이었고. 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흔히 이렇게 앉혀놓고 생일을 합시고 생일을 한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고맙고 또 가족 같은 느낌을 하죠. 정훈이가 운전하고 친구도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애틋한 아들. 부모님의 자식 사랑도 각별했다. 우린 비도 찌는 건 많고. 맨날 음식 다 차려놓고 먹지 말라고 앉혀놓고. 큐! 이러면 이제 먹고. 어릴 때는 아빠가 뭔가 어릴 때 영화 감독의 꿈이 있었는데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비디오를 큰 거를 그때 사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동생이랑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안 가보와도 같은 비디오 테이프들.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부모님의 사랑과 응원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큰애가 장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부모로서 더 애착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애들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좀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커가지고 그러다 기억해 주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러네요. 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비디오가 늘어날까봐 아까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껴보는 것도 좀 있죠, 사실. 정말 명절 아니면 안 보고. 남들, 그러니까. 남들 이 명절에 명화 볼 때 우리는 저런 거 보고. 어떤 명작 영화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가족의 기록. 재훈 씨에게는 그런 기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정리한 출생부터 지금까지 일생. 이걸 정리를 한번 하고 나니까 제 삶에 대해서 더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 과거들이 있었고 지금의 내가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도 있었고 또 나에게 이런 추억들이 있었고 이런 아팠던 순간 뭐 잘 수술을 끝냈던 순간 뭐 친구들을 만났던 순간 뭐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그렇게 쌓여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첫 수술과 대학 입학,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첫 사회생활까지 힘든 시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행복했던 순간들도 기록돼 있다. 공부하고 싶은 건 참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공부해서 그냥 내가 내 지식으로 채우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내가 가진 지식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책을 꼭 쓰고 싶고요. 죽기 전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하며 사람들을 돕고 싶은 31살의 청년 재훈 씨. 그의 청춘은 반짝반짝 빛난다.